안녕하세요, 이원영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에 사는 우리 주변에 친숙한 새를 하나씩 정해서 새 소리를 들어보고 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 펭귄이지만 제가 연구했던 조류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제가 자주 관찰하는 조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새는 까치였어요. 까치는 제가 한 7년 정도 연구를 했던 연구 대상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와는 일종의 애증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르게 됐어요. 까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까치의 영문명은 유라시안 맥파이라고 부르고요, 블랙빌드 맥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리가 검다는 뜻이죠. 그게 옐로우 빌드 맥파이라고 노랑부리 까치도 있기 때문에 대비되는 이름으로 검은부리 까치 혹은 블랙빌드 맥파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유라시안 맥파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분포하는 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사는 종은 특히 피카피카 세리카라고 부르는 종인데요. 까치의 학명이 정말 귀여워요. 피카피카. 제가 알고 있는 학문명 중에 가장 귀여운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까치는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 참새, 목, 까마귀과에 속해 있고요. 까마귀과에 속해 있다 보니까 까치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새들은 까마귀, 큰부리 까마귀, 어치, 물까치 이런 새들이 있습니다. 까치가 번식하는 주기를 살펴보면 대략 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산란을 하고 약 3주간 암컷이 알을 품어요. 그리고 나서 알이 깨어나면 암수가 번갈아 가면서 먹이를 가져다가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한 배의 알을 약 5개에서 8개까지 낳는데, 제가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부화 성공률은 한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까치 새끼들은 한 둥지에 한 4마리 정도가 평균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4마리 중에서도 실제로 둥지를 떠날 때까지 잘 살아남는 녀석들은 또 그 절반, 그러니까 한 둥지에선 평균 한 2마리 정도가 살아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까치는 그 새끼들을 키울 때 특정 성을 알아보고 그 성한테 투자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어떤 둥지에는 암컷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둥지에는 수컷 새끼들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럴 때 과연 부모는 어느 쪽 성을 더 선호할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딸 부잣집인 경우에는 정말 아들을 선호할까? 아들 부잣집일 경우에는 딸을 더 선호할까? 근데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정말 딸 부잣집에서는 아들이 좀 더 선호를 받았고요. 아들 부잣집에서는 딸이 조금 더 먹이를 잘 받아먹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맨날 하는 일이 전깃줄 들고 다니면서 까치 둥지에다가 카메라 설치하고 그 녹화하고, 까치가 누구한테 더 먹이를 주는지 까치 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매니큐어 발라가지고 구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약간 얻어 걸린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교내에서 그냥 걸어 다니다 보면 어느새 얘네들이 저한테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 사이트가 교내였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는 날에도 까치들이 제가 그 근처를 지나가기만 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좀 놀랐죠. 얘네들이 날 어떻게 알아봤지? 왜냐면 저는 끝까지 까치들을 구분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까치들은 그 교내에 걸어다니는 약 2만 명의 학생 중에서 이원영을 알아보고 깍깍거리고 머리통을 치고 막 똥도 싸고 막 이랬던 거죠. 이거 뭔가 과학적인 큰 발견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실험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원영이 서 있고 그 옆에 까치를 괴롭히지 않았던 착한 사람이 같이 서서 까치 근처에 다가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까치들이 머리 위에서 막 깍깍깍깍 거리고 있을 때 양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까치가 누굴 쫓아오는지 봤더니 예상했던 것처럼 항상 이원영을 쫓아왔고요. 제가 항상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까치가 정말 사람을 개체 수준에서 구분할 수 있구나.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얼굴을 보고 구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시각적인 거에 의존해서 그 신호로서 뭘 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까치를 비롯한 까마귀과 동물들은 그 똑똑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메리칸 크로우라고 하는 미국에 사는 까마귀도 사람을 알아본다고 해서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잭도, 큰부리 까마귀 이런 애들도 사람 얼굴을 알아본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뭐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까치가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본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치 목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까치가 왜 까맣잖아요, 얼굴이. 그리고 목까지 여기까지 까만데 여기다가 까만색 스티커를 붙여놨을 때는 거울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놨더니 거울을 보고 얘를 막 떼려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몸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를 거울을 보고 파악을 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렇게 거울 속에 있는 걸 보고 이게 스스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아는 동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까치의 이런 인지 수준은 거의 뭐 영장류급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교내에서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시켜가지고 먹은 다음에 비닐봉지를 이렇게 묶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까치가 와가지고 그 비닐봉지 묶어놓은 매듭을 이렇게 슬슬슬 당겨갖고 풀더라고요. 저는 비닐봉지가 있으면 그걸 빵 구멍을 내서 먹을 줄 알았는데 매듭 푸는 모습을 보고 나보다 똑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까치가 먹이원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유명해요. 얘네들이 뭐 씨앗이 있을 땐 씨앗을 먹고, 곤충이 있을 땐 곤충을 먹고, 짜장면이 있을 땐 짜장면을 먹고, 아니면 뭐 다른 새나 알이 있을 땐 다른 새를 뭐 진짜 공격해서 육식을 하기도 하고요. 제 관찰에 따르면 박새나 맷비둘기 새끼들 뭐 꽤 큰 크기인데도 막 따라가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부리가 생각보다 꽤 날카롭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까치 분변을 수거에다가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까치 분변에서 고춧가루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얘네들이 사람 먹는 건 다 먹는구나. 사람의 서식지에 잘 적응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계신 분들 최근에 까치 때문에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까치가 과수원에서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하거든요. 까치가 예전엔 제주도에 없었는데 건너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30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 까치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서 그 제주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전 생태학자이기 때문에 까치를 어떻게 없앨까를 고민하진 않지만 제주도에 간 까치가 내륙에 있는 육지 까치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에 있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부산이나 광주에 있는 까치와 울음소리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서울하고 대전, 대구에 있는 까치들 소리가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규슈 사가현에도 까치가 아주 조금이지만 적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가서 한 4마리 정도 녹음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일본에 있는 까치 소리는 한국에 있는 까치 소리와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에 있는 까치는 한국에 있다가 건너갔는데 건너간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약 500년 전에 임진왜란 때 즈음에서 건너갔다고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한 그 500년 사이에 일종의 사람 사투리 쓰듯이 조금 소리가 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소리의 특징을 보니까 그 소리의 높낮이가 한국에 있는 까치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이 소리예요. 까까까까까 이 소리. 이런 소리를 채터콜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알람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까까까, 뭐 까까까까, 까까까, 까까까 이런 식으로 울기도 하고요. 이 소리가 일본 애들 소리인데 한국 까치들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까치 소리예요. 까까까까 뭐 이러는데 소리가 좀 더 울림통이 크다 그래야 되나? 주파수 때를 비교해 보니까 특히나 첫 번째 음절 소리에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까치가 지역마다 산맥에 따라서 뭔가 이게 일종의 배리어 역할을 해서 서울에 있는 애들이 다르고 광주에 있는 애들이 다르고 부산에 있는 애들이 다르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광주에 있는 애들하고 부산에 있는 애들이 조금 비슷하고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가 좀 비슷하게 묶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이런 산맥에 의한 이런 지역적인 분리보다는 어느 순간 갑자기 얘네들이 급속도로 확 퍼지면서
광주랑 부산 쪽으로 확 퍼진 애들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서울, 대전, 대구가 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까치들은 광주랑 부산 애들이랑 비슷하대요. 아마 제주도로 건너간 까치들은 광주랑 부산에서 데려다가 옮겨놓은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주제 중에 하나는 까치의 겨울철 잔무리 형성입니다. 겨울철에 까치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몰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까치를 잘 관찰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겨울철에는 한 나무에 뭐 많게는 한 200마리, 300마리가 모여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 한쪽 방향으로 막 날아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먹이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먹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보 센터로서 그 겨울철 잔무리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가장 유력한 가설이고요. 그런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보여야지 그게 가능한 행동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먹이 정보를 서로 나눈다는 게 생판 모르는 남하고는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서 까치의 분변을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까치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DNA를 추출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까치는 저보다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냥 플라타너스 밑에다가 그 쿠킹 오일을 쭉 깔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면서 한 1시간에 한 번씩 똥을 싸거든요. 똥이 딱 떨어지는 소리가 있어요. 탁 하고 떨어지면 막 가서 이제 쿠킹 오일을 이제 잘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이스박스에다 넣고 그러면은 그 분변 속에는 그 장을 거치면서 떨어져 나온 에피덜리얼 셀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상피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DNA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분변을 통해서 까치의 DNA 조각을 알아내고 그 DNA 조각들을 가지고 친자 확인 검사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부모 자식 관계도 꽤 있었고요. 뭐 형제 자매가 그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번식기가 끝나더라도 겨울철이 돼서도 같이 가족끼리 모여 다니면서 먹이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같이 잠을 자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까치에 대해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연구할 거리들이 많아요. 오늘 까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까치랑 관련된 이야기를 더 덧붙여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새소리를 찾아서 첫 번째 에피소드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새, 제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려드릴 까치 소리는 송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수컷이 암컷을 이렇게 유혹할 때 구애하면서 내는 그런 노래 소리입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가 까치의 채터콜이라고 하는 울음소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의미는 모르겠는데 그냥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가 있어요. 그냥 날아가면서 뭐 깍깍하면서 내는 소리가 있는데 흔히 그냥 플라이트 콜이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